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0일, 장전시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날에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장중에 변화는 조금 나왔었는데, 뭐 종가 기준으로는 뭐 일단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뭐 다우지수는 약보합 정도. 그리고 S&P 500은 뭐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5% 밀리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네요. 조정을 좀 받았었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을 일단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중간적인 뭐 스몰딜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관세도 서로 좀 시기를 좀 미뤄주고, 그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 농산물을 구매를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압박을 서로 했었죠. 뭐 중국과 무역 협상이 안 되면 관세가 50%에서 100%로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중국 쪽은 우리는 무역 협상이 급한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둘 다 급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농산물 주된 그 중국 쪽과 미국의 무역 협상의 주된 의제는 일단 농산물, 그리고 화웨이 제재에 대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대선에 있어서의 재선,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찌됐든 간에 뭐 차관급 회의가 열리는데 어느 정도 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스몰딜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은 이 무역 분쟁 때문이었단 말이죠. 보호무역에서는 한국 시장이 제일 가장 타격이 크죠. 자유무역에서는 한국의 수혜가 제일 크고, 근데 각 나라가 보호무역을 하다 보니 일단 한국 쪽은 제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흐름들은 뭐 좀 더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야간 선물 시장, 한국 시장의 야간 선물은 조금 밀렸어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잠깐 뭐 미국 시장 보면 뭐 전고점 원거리까지 있어요. 뭐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 장중에 0.7%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아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음봉이지만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오늘 좀 전날 같은 경우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정도 좀 밀렸네요.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뭐 약보합 정도 밀렸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관련주죠. 그러면 국내 쪽을 보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원익 IPS가 있죠. 여전히 뭐 시장은 IT 쪽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한국 시장으로 좀 봅시다. 거래소 시장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도 사실 여전히 싸요. 여전히 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그 상황들 자체가 이익에 대한 기업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못 갔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크게 봤을 때는 IT 쪽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고,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폴더블,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반응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램리서치, 그래서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뭐 한다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게 된다라면 이게 있어요. PER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월 기준으로 14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를 조금만 더 한번 작년까지 해서 한번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의 PER 자체가 조금 너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PER 자체가 높은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상당히 자산 가치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PER 추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11.38배 월 평균으로 보면, 작년 12월달, 작년 8월달, 9월달에도 11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11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쭉 올라가다 보니까 11배, 12배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현재 9월달인데 9월달 기준으로 보게서 한 1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PER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물론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8배대예요. 0.8배대 여전히 0.8배대니까 여전히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는 싼데 PER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 즉 내년도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IT 쪽 섹터가 먼저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업황이 개선된다 뭐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조선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사실 조선 쪽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결국은 시장의 중심은 IT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IT를 필두로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누차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필슨 코리아 펀드예요. 필슨 코리아 펀드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요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큰 틀에서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매도세예요. 만약에 연기금이 매수가 끊겨버리거나 했을 때는 일단 조정 좀 연부해둔다라는 포지션,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변동이 좀 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투신 쪽과 금융투자 이쪽이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다 수급의 중심은 개인 쪽에 있어요. 요게 조금 부담 요인입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보세요, 여러분들. 환율 어제 이거 다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1200원 넘어가면 안 좋겠죠? 요 정고점 자리 때 지지해주면서 그냥 박스권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시 이게 1200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자산 가치보다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일단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좋아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그 부분들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전히 IT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뭐 이런 쪽 이게 뭐 필승 코리아 펀드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부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핀테크 컨텐츠에 대한 얘기 나왔죠. 1조 2천억 투자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또 나온 게 뭐 치매 치료제 뭐 국가 책임제 뭐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슈적인 부분들 요것도 있는데 이게 뭐 대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돼지열병 이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돼지열병은 사실 우리들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 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퍼져야지만 급등을 하는 거라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지가 않아서 전 이거는 얘기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대북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예요. 정상회담이. 그럼 여기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쪽 국방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미 그 훈련 미군에 대한 증강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대가로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산에 대한 얘기 이걸 아마 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요런 애들은 한번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철도 같은 경우는 GTX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가지고 섹터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매도 차익을 해놓고 보자라는 거,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어닝 시즌 준비하셔야 돼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을 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까지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뭐 IT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인데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 필요합니다.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뭐냐, 알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TV에서 좋다 뭐하다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소중한 자산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우려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시장은 계속 안 좋아져요.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일단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주가가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